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잘 지켜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아서 손해볼 것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담비님 뿌염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달라진 게 없나요? 앞머리. 앞머리. 빨리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좀 어려 보이고 싶어서 앞머리를 잘랐는데 안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뿌염을 할 때가 왔는데 네, 하셔야겠네요. 네, 미용실 갈 타이밍을 아직 못 잡아가지고 빨리 해서 여러분께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더 깔끔하고 나은 모습으로. 네, 담비님은 잘 지내셨나요? 뿌염도 하시고? 네, 잘 지냈죠. 근데 앞머리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어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나요? 네. 네, 영상으로 보시죠. 김다비 씨, 네, 팀장님. 여기 오타 있잖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세 번이나 확인했는데 어떤 여기. 쉼표 안 찍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야 사람이 읽다가 좀 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거지. 이 눈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나? 내가 김다비 씨를 김도비 씨라고 하면 좋아요? 아니요. 네. 다시 해오겠습니다. 김다비 씨. 네. 지금 외근 가는 복장 맞아요? 네. 옷이 너무 싸티나는 것 같아. 이거 지난 주말에 샀는데요. 잠깐. 이 누즈 묻은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가서 쪽팔리게. 아이씨. 이거 뭐로 지우지? 일 좀 똑바로 해라, 이것들아. 김나비, 너 왜 술 안 먹어? 저 술 못하는데. 웃기고 있네. 먹다 보면 늘어. 먹어. 저 술 못 마시는데요? 먹으라고. 저기. 네. 저기 가가지고 나 수선집 가서 내 옷 좀 이렇게 찾아줘요. 네? 왜 거기 우체국 옆에 있잖아. 거기 내가 옷 맡긴 거 있는데 내가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좀 찾아다 줘. 응? 제가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게 있는데. 좀 해줘 좀. 네. 김다비 씨. 네. 이것도 마케팅 기획서라고 진짜. 다 한 거 맞아요? 네. 진짜 최선이야 이게? 아니요. 근데 왜 갖고 와? 다시 해오겠습니다. 아니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근데 다시 해와요. 다시 해오겠습니다. 응? 좀 어디가 똑바로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뭐 이렇게 잘못했지? 그냥 퇴사할까? 진짜 울고 싶다. 아니, 유나님. 네. 이 김유난 팀장님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많이 괴롭히네요. 해도 너무 안 돼요? 네, 저도 좀 이거는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유난 팀장님한테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행태를 부리는 정말 사람이 있다니. 큰일 나려고 김유난 팀장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이잖아요. 2016년 10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된 지 곧 이제 1년이 다 네. 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좀 줄어들었는지 좀 확인할 타이밍도 오. 좀 다가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 자플래닛에 유입된 리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궁금해요. 그래서 네,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저희 이제 기업 리뷰 중에서도 이제 단점 리뷰 쪽, 그리고 이제 붉은색 꺾은 선 그래프는 그 익명 제보 채널이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네. 2019년 5월과 2020년 5월의 데이터
그 양을 비교해 보면 좀 양이 줄기는커녕 이제 더 늘어났죠.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 좀 안 좋은 피해 사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아요. 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해서 일각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사실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모든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는지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직장인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정의에 명시된 내용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일단 판단 기준이 되고요. 몇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주요 판단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판단 요소, 행위자, 즉 괴롭힘을 가한 사람입니다. 네, 행위자는 이제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뉘는데요. 네. 사용자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파견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사람, 즉 파견 사업주와 나에게 실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 사용 사업주가 다르고 또 나는 나를 고용한 사람의 관리 아래 있는데 사용 사업주의 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은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이 사용 사업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행위자 중에 이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같은 직장 내에 네. 있는 지원인 셈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방금 이제 파견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이 파견 근로자를 괴롭혔다면 이 사용 사업주도 사용자로서 사건 처리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용 사업장에서 예방 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하청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원청 소속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또 하는데요. 갑질이 빈번하게 이루는 관계인데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소속이 다른 회사 직원이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이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근절 목적 등을 고려를 하면 이 원청 사업주는 취업 규칙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서 규정을 할 때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동했는지를 좀 가리지 않고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요 판단 요소, 피해자입니다. 네,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 형태, 근로계약 기간 등을 가리지 않는데요.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 근로자, 또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니까요. 좀 넓은 범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주요 판단 요소는 행위 장소입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괴롭힘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는 없는데요. 뭐 외근, 출장지 등의 이제 업무 수행 과정 등에 일어나는 장소, 또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뿐만 아니라 이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사내 메신저나 SNS 등과 오. 같은 이 온라인상에서 네.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괴롭힘 발생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익명 커뮤니티에 글쓴이가 뭐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을 욕했다면 이 글쓴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이나 이런 SNS 등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좀 폭언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행위자를 특정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SNS나 뭐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익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인정되기 힘든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요 판단 요소, 행위 요건인데요. 총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네,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위 명령 관계에서 이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직접적인 지위 명령 관계에 이제 있지 않더라도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직위나 이제 직급 체계상 이제 네. 높은 곳에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우위를 이용한다면 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 네. 좀 쉽게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된 그 판례의 입장을 좀 보면요. 네. 좀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에 이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성이 좀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계의 우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상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네네. 있는데요. 주로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인 측면, 또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의 인적인 속성, 또 이제 근속 연수나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또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의 여부, 또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그 직장 내 영향력, 그리고 또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서 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 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하면 뭐 상사가 후임을 괴롭힌다 이런 네. 경우들을 많이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하 직원이 동료들을 좀 섭렵해서 상사를 따돌림했다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담비님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괴롭힘 하면은 이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그림을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 뭐 실제로 그 비율이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가 낮은 직원이 이 상사를 괴롭히는 하극상 형태의 괴롭힘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부하 직원이 팀장한테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쌍욕을 날리는 흔치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 여러분들도 본인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이 상하 관계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위 요건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사용자가 이제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의 이제 업무 관련성은 좀 포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업무 수행에 좀 편승해서 이루어졌다거나 또 업무 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식 같은 경우는 업무 이후의 시간인데 이 경우에도 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회식 장소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위 요건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근무 환경의 악화는 그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근무 공간을 보통 우리 통상적이지 않은 곳, 네. 뭐 이제 면벽 근무를 이제 지시한다거나 네. 좀 이런 허름한 창고방 같은 데로 좀 보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등의 사실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적절하지 못한 공간
직원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 이런 거를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이 행위자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 발뺌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실제로 근무 환경이 좀 악화됐다면 그 경우에도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거죠? 네. 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요소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또 인정될 수 없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담비님께 좀 네. 질문을 해볼 건데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네.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퀴즈를 내주시니까 제가 좀 긴장되는데 유나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잘 떠올리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드려보겠습니다.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해볼게요. 네. 네, 그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질책으로 인해서 그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만약에 누가 봐도 업무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했다. 이거는 질책받을 만하다 해서 상사가 이제 딱 그 업무만 놓고 뭐라고 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일단 그 업무 너무 쓸데없는 걸로 트집을 잡는다든지 상사가 뭐 맞춤법 같은 거 뭐, 너무 쓸데없는 넌 눈이 달렸니 안 달렸니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이라든지 음. 너무 이제 비하하는 발언, 뭐 자존감이 너무 깎이는 발언을 하면 그거는 좀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어, 네, 앞서 맞췄군요. 제가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네. 되게 굉장히 완벽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담비님 말씀이 이제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내거나 좀 이제 업무적인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네.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이 한 업무를 이제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잘 고쳐보자라는 식으로 독려를 하거나 네네. 뭐 사실 때로는 질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시간적 제한은 있는데 빨리 그걸 완벽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네네네. 하면서 그렇게 질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은 업무와 유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라서 좀 정당한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막 인격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좀 이렇게 언어를 과한 언어를 쓰신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이제 업무상의 어떤 그 정당한 범위를 좀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그게 또 근거나 이유 없이 계속 진짜 막 질책만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트집 잡는 거.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네, 이런 경우들 그리고 또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근데 왜냐면 이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런 사람들은 계속 트집 잡고 막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맞아요. 이제 운 안 좋은 상사를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 사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 인격 모독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벗어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좋게 좋게 말해도 알아듣거든요. 네. 굳이 업무상으로 질책하면서 그렇게 인격 모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격 모독성의 말을 하고 있다고 인지를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그게 제일 문제지만 어쨌든 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다른 지점장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회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던 A은행의 한 지점장, 그리고 또 일을 수주받아서 처리하는 업종의 특성상 마감 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서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비광고 회사의 부장의 행동은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또 네. 드려볼게요. 네.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이제 벗어나서 이 사적인 용무를 좀 지시를 하거나 좀 사생활에 관해 묻는 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 이제 왜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근데 이건 좀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적인 질문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건 직장 내 네. 괴롭힘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너무 사적인 질문 없이 사회생활하면 너무 회사 생활이 팍팍하지 않을까요? 또 그렇기도 하죠. 뭐 물론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이 일과 그 삶의 경계를 또 더 명확하게 짓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너 뭐 애인이니 이런 거를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 자체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요것도 좀 그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되기는 네네. 하는데요. 일단은 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네. 그러니까 사생활을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것 말고도 네. 계속 막 캐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건 분들이 너무 있잖아요. 싫죠. 그래서 그냥 뭐 남자친구 있니? 그래서 네. 뭐 있어요.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남자친구는 뭐 하는데? 그럼 너네는 뭐 어떻게 데이트를 하니? 그래서 막 계속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 네. 너네 어디를 여행을 가니? 하면서 그게 약간 왜 좀 궁금하죠? 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꼭 있어요. 근데.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계속 사생활을 캐내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내 일은 내가 해야지 막 남의 일 시키고, 아까 이제 김윤환 팀장이 뭐 자기 택배 일 같은 거 자꾸 막 이렇게 넘기려고 하고 요런 거는 너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너무 빡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다 큰 어른이 됐으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사적인 업무 시키는 것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같은 팀 됐으니까 좀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밥 먹으면서까지 일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그쵸. 오늘 뭐 어디 사니 뭐 이런 거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교적 젊은 친구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한창 예쁘게 연애할 나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가 있나요? 뭐 있다고 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정도의 질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은 좀 과하다. 그런 정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사실 뭐 밥 먹으면서까지 업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그런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1절만 해야지. 그렇죠. 그거를 뭐 걸핏하며 뭐 연애하느라고 너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의 핀잔이 계속 반복된다?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근로계약서, 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면접 네. 보고 면접 다 끝나서 이제 뭐 근로계약서 같은 거 이제 쓰고 거기에 이제 업무 내용이 보통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것과 그러니까 거기 안 써 있는 업무를 점점 막 나한테 시켜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 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도 않을까요? 정말요? 아닌가? 아닌가요? 네. 물론 싫겠지만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근로계약을 이제 맺을 때 그 문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좀 굉장히 성격이 무관한 일을 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뭐 해야 하는 어떤 그 정당한 이유가 또 이제 제대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업무상 불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뭐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네. 좀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를 좀 잘하는 네.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좀 영어 과외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근데 그 부하 직원은 또 이제 상사니까 싫지만 말은 못하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가서 네. 이제 교재를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이제 다른 직원보다 좀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막 교재도 막 몇십 장을 계속 막 스캔을 하고 또 이제 업무 중에 갑자기 회의실로 막 불러가지고 막 과외를 시켜주고 네. 약간 이런 거는 명백하게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데 말만 들어도 정말 싫으네요. 지금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벅찬데 네, 내가 영어 영어 과외를 과외하려고 시켜줘야 된다. 입사한 거 아니잖아요.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업무 담당자가 뭐 휴가 중이라서 그 일을 뭐 내가 대신해야 돼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든지 이 경우는 약간 무관한 업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같은 근로자 간에도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같은 아. 근로자 네. 간에도 성립한다.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추셨겠죠? 네, 기억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료라 하더라도 이 그 상사 부하 직원, 그러니까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이제 수적, 인적 속성상의 이제 우위, 또 업무 역량상의 우위 등 이 관계의 우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졸 출신이 다수인 회사에서 좀 유일하게 고졸 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소수의 인원들 또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사실 따돌림이 좀 발생하기는 하거든요. 약간 그 학력에 대한 차별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네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적인 우위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졸이 출신이나 뭐 계약직이 좀 다수인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에도 정규직 인원이 있거나 뭐 대졸 출신의 사람들이 또 소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본인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따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특정 학교 출신 사원이 다수인 직장에서 뭐 다른 학교 출신 사원을 따돌리는 것, 그리고 뭐 다수의 정규직이 소수의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것도 이런 우위의 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또 네. 드려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직원들 사이에 일어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왜냐면 네. 아까 회식 자리 이런 경우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다 맞춘 건가요? 네, 일단은 근무 시간 외에 네. 뭔가 일어난 상황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일 필요가 없다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을 했고 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퇴근을 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뭐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이제 주말에 어떤 사내 메신저나 이제 카톡에다가 약간 이제 술을 먹고 술주정을 막 남겨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고 퇴근 시간 이후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왜 대답 안 했냐고 또 막 뭐라고 해요. 질척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대답 안 하냐고 이제 뭐라고 해서 일단은 팀원들이 또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팀장님이 그랬다. 김윤환 팀장님이 또 막 그랬다. 뭐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회사에서도 막 때로 막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스트레스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담비님이 얘기하셨죠? 빡칩니다. 진짜 빡칩니다. 이거는 진짜로. 근무 시간 이후에 그리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인정, 불인정 사례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직장은 어떤가요? 혹시 막 찔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과 거리가 먼가요? 아니면 밀접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또 괴롭힘이 아닌 상황에서 나를 괴롭혔다라고 잘못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최근 4명이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 중이던 차량 운전원 A씨가 기관장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욕설, 차별, 정직 등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녹음을 하고 증언을 따로 부탁을 하는 등 정말 이 고군분투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 사업장 재직 인원이 적다고 해서 괴롭힘이 적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좀 포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상담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국 대표 전화를 도입했는데요.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한 후 내선 번호를 통해서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해서 상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